Hi everyon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 커리어 이야기를 나누는 브라이언 코치의 커리어 토크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2주 전에 뵀었죠.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뵙는데 매주 하기로 해놓고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다른 일정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가능하면 매주 하려고 하고요. 지난주는 아이와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한 4박 5일 정도로 이제 제주도에 가서 휴식을 좀 취하고 왔고요. 다시 리프레시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한 주 마무리하고 오늘은 휴일이죠. 사실 휴일이라서 아이와 함께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진이 살짝 빠진 상태지만 그래도 또 편안하게 함께 하시는 분들과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유튜브랑 링크드인 라이브로 하고 있고요. 한국에선 링크드인으로 라이브를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링크드인으로 내가 라이브를 해보겠다 하면은 크리에이터 모드라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모드를 켜야 돼요. 내 프로필에서 크리에이터 모드를 키면 라이브, 링크드인 라이브 기능이 켜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링크드인은 아직 라이브 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한번 선점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아코치님, 나무코치님, 그다음 필규님 반갑습니다. 저희 커피챗 한번 했죠. 예, 더 친근합니다. 예, 링크드인에는 커피챗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만납니다. 서로 이제 줌 미팅도 하고 내일도 제가 한 번 또 예정돼 있고요. 또 이제 윤호님이라고 또 커피챗을 잘하는 분하고는 또 오프라인으로 뵙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줌으로 먼저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결이 잘 맞으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그렇게 해서 온라인 한 번, 오프라인 한 번 이런 식으로 보통 커피챗을 좀 연결시키는 편이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고요. 재호님도 오셨네요. 재호님 정말 예, 많이 뛰어다니시죠. 전국 방방곡곡 뛰어다니는 모습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필규님이 라이브 때마다 일이 좀 있어서 아쉽다. 휴일인데 좀 쉬셔야죠. 예, 휴식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시아님도 오셨고
저도 뭐 중간중간 쉬려고 해요. 예. 아이 보는 게 이제 메인 잡이지만 중간중간 쉬려고 하고요. 음 그리고 인제 커피챗이나 무료 코칭 뭐 다른 분들 지금 시아님이 있고 다른 분들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커피챗도 오케이고 무료 코칭도 해 드린다고 하니까 혹시 명상을 좀 배우고 싶은 분은 시아님한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예. 재승님은 "졸려서 커피 한 잔 해야겠다." 예. 오늘 유능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쉬는 날에 뭐 일 잘하는 얘기를 하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유능함이라는 게 꼭 일을 잘하는 기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 보고 뭐 저한테 좀 뭐 챌린지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주 한다는 게 챌린지지만 보통 인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하는 놈이 이깁니다." 예. 오래 하면은 이깁니다. 오래 하면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스스로에 대한 또 도전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오래오래 하는 게 제 목표고 하나하나 뭔가 우리 막 부럽잖아요. 막 남들이 뭐 한다고 하면 막 나만 못 끼는 것 같고 그렇지만 오래 못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내 거를 오래 하자.' 이렇게 좀 마음을 먹으시면 좋겠다. 예. 그렇게 좀 의견 드리고요. 지금 링크드인으로 주로 와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유튜브로도 몇 분 와 계시고 뭐 제가 뭐 수십 명 이렇게 뭐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뭐 한두 명 있어도 편안하게 1 시간 정도 매주 이야기 나눠 보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쉬는 날인데 뭐 하셨나요, 다들? 예. 정말 쉬셨나요? 예. 가치는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의 가치를 지켜줘야 됩니다. 예. 일이 많아도 휴식을 해 줘야 되죠. 예. 뇌가 멀티태스킹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예. 예. 싱글 태스킹을 훨씬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몰입된다고 합니다. 예. 저도 멀티태스킹 하다 보니까 뭐 집중력이 너무 흐려지는 것 같아요. 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카톡 왔다가 뭐 메신저 왔다가 메신저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능력이다. 요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오늘 인제 제가 또 아는 분들 몇 분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유능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유능함. 나의 유능함을 키우는 법. 네. 일단은 유능함이란 무엇일까요? 네. 뭐 반대를 얘기하면 이렇게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무능함이 있고 유능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무능한 걸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할 건데 내가 생각하는 유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내가 생각하는 유능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아, 한번 채팅창으로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님이 회사에서 링크드인 경험 수정 중이다. 예. 링크드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 꾸준히 하십시오. 잡 오퍼도 오고, 그다음 사업 기회도 오고, 그다음에 특히 해외 취업하실 때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 현지에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죠. 내가 어디 싱가포르에 가려고 하는데 싱가포르에 친구가 하나도 없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당장 가지 않더라도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인, 그다음 싱가포르에 있는 현지인 이렇게 친구를 사귀어 놓으면 그 나라에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 문화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링크드인은 저는 기승전 링크드인 얘기 항상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유능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눌 거고 제가 생각한 유능함에 대해서 그다음 유능한 사람은 뭔지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물론 다 부족해요. 막 우리가 막 뭐 다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하게는. 하지만 이제 나의 유능함은 찾아가야죠.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만들어가는 내 걸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고민을 나눠보면 좋겠다. 자, 그래서 유능함을 키우는 방법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 제 생각이긴 하나. 예. 첫 번째는 좋은 질문을 만드는 능력.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도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남한테도 질문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주식을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주식이 뭐예요?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질문의 수준이 낮죠. 적어도 책을 뭐 4 권이든 5 권이든 읽어 보고 내가 어떤 섹터에 몇 개 주식을 분석해 보고 그다음에 인제 자기가 생각한 그 기업 분석의 논리를 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질문인 거죠. 우리가 워렌 버핏한테 "주식이 뭐예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의 수준을 높이는 게 저는 일단은 유능함을 갖는데 가장 중요하다. 질문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 저도 이런 코칭이나 컨설팅 상담을 받을 때 다 나이스한 사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다 뭐 이렇게 화려하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좀 불편하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이제 질문을 통해서 판단을 해요. 예, 왜 연락하게 되셨어요? 이런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왜 연락하게 되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몇 가지 질문만 던져봐도 그 사람이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는지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 질문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을 하는 경우는 조금 이상함을 감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우, 그러면 자기 생각 정리가 잘 안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수준만 봐도 대부분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의 생각을 정리해 왔는지 또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해야 되고 그건 스스로한테도 하고 타인한테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가끔 뭐 1년에 뭐 많이는 아니지만 불량 고객, 좀 어려운 고객들 찾아왔을 때 주로는 질문을 통해서 걸러낸다. 예, 안 그러면 제가 훨씬 힘들어지고 약간 테이커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테이커. 무조건 남의 걸 그냥 가져가려는 사람. 뭐 하다못해 감사 인사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뭐 한바닥 이렇게 한 30분 열심히 이렇게 적어서 답변을 줬는데 그냥 땡큐도 없이 그냥 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또 상처를 받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질문을 통해서 그런 분들 좀 차단하는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어떤 질문을 해야 됐는지 스스로한테도 질문하고 또 좋은 질문 있으면 자꾸 적어놔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관심 있게 생각했던 질문 중에서 탁월함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탁월함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탁월한가? 또 탁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럼 내가 탁월해지려면 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계속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코칭이랑 비슷하거든요. 코칭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도 제가 커리어 코치로서 코칭을 좋아하는 이유도 코칭은 좋은 질문을 통해서 타인의 행동 변화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좋은 질문과 타인의 행동 변화. Good question, behavior change.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지면 나의 행동 변화도 만들고 타인의 행동 변화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좋은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 제가 항상 기승전 또 링크드인 다음으로 핵심 가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그거를 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링크드인이 좋다고 왜 떠드냐면 링크드인은 두 가지 가치를 공유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한 가치, 글로벌한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연결의 가치,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링크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링크드인은 껍데기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글로벌과 연결, 뭐 하나 정도 더 한다면 공유 같은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이 서로 시너지를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떠드는 주제가 내가 선택한 뭐 때로는 직업이 아니면 내가 강사로서 떠드는 어떤 주제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링크드인 강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링크드인의 가치를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세 가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한 가치, 그다음에 연결의 가치, 공유의 가치, 뭔가 나눔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치가 링크드인의 플랫폼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 가치 있다고 이제 떠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표면 링크드인의 가치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저는 뭐 쉽게 얘기해서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하루 종일 이 단어 하나만 누가 던져줘도 떠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쳐서 그 단어에 대해서 계속 떠들 수 있으면 저는 그 단어의 깊이가 깊어지겠죠. 예. 그러면은 그 단어의 이해도, 그 단어에 대한 철학이 깊은 거란 말이죠. 그 단어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core value입니다. 핵심 가치. 그래서 여러분들의 value는 무엇인가요? 항상 제가 많이 질문 드리죠. 예, 우리님이 상사가 실무자인 제게 주식이 뭐예요? 같은 수준의 질문을 했을 때 정말 혼란스러웠다. 예, 공감합니다. 예, 질문의 수준을 보고 그 사람의
수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뻔한 질문보다는 남들이 할 것 같지 않은 질문들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좋은 질문을 계속 큐레이션 해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 메모장이든 아니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이 왜냐면 행동 변화를 만드니까. 질문은 오래 남습니다. 좋은 질문은 오래 남아요. 음. 예나님도 와주셨고 예나님은 참고로 말레이시아에 계십니다. 예, 동성님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바네사님, 그 다음 윤호님도 와주셨네요. 윤호님 잠깐 아까 언급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링크드인 유저라고 나와서 이름은 잘 안 보이는데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유능함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 여러분도 막 나눠주셔도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여러분이 정의하는 유능함이란 어떤 것인가요? 그래서 유능하고 그 다음에 탁월하고 이런 사람들 저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왜냐? 뭔가 군더더기가 없이 뭔가 간결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을 하고 우리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 하죠. 예, 근데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타일의 유능함을 좀 만들어가자가 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또 장원님인가요? 원장님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나님 또 예, 오랜만에 뵙니다. 예, 어, 세 번째는 성장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성장 공식. 그러니까 내가 이랬더니 나는 성장이 되더라. 이런 공식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뭐 기업으로 치면은 우리 팀으로 치면 그라운드 룰 같은 거죠. 우리 팀은 이렇게 일하자. 뭐 일하는 방식 같은 걸 정의하는 것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만의 성장 공식 제가 이따가 제 거 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가치 정하기, 그다음 좋은 질문. 그래서 good question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그랬죠. 예, 브라이언님도 와주셨네요. 예, 예, 반갑습니다. 겸손함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믿습니다. 재승님이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겸손함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능력이 뛰어난데 겸손하지 않고 싸가지가 없다. 예, 바로 차단하죠. 예, 뭐 실제 차단한다는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제 겸손하지 못하니까. 겸손함이 근데 너무 많아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너무 자신을 낮추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적당히 저는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걸 저는 주로 브랜드의 개념을 얘기하죠. 내가 현재의 나를 이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현재의 나보다 한 발짝 앞서 있는 나를 이제 브랜드라고 합니다. 퍼스널 브랜드. 그러면 항상 브랜드는 현재의 나보다 조금 앞서 있어요. 이 갭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의 나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혹은 타인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가 브랜드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퍼스널 브랜드는 어, 현재 나보다 한 발짝 앞서 있는 나를 그려가는 일. 저는 그렇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관리를 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나에게 현재도 모르고 나의 브랜드도 모르고 그냥 뭐 살아간다? 그러면 정확히 관리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스스로 정의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이제 겸손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 브랜드, 막 화려한 레주메, 뭐 링크드인 타이틀 이런 게 막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브랜드는 항상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미래자, future self라고도 하는데 미래 자아이기 때문에 그걸 비전이라고 하죠. 미래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걸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보다 조금 앞서 있는 나를 이제 그려가는 일이 제가 정의하는 퍼스널 브랜딩인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브랜드를 그려놓고 그 브랜드를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근데 현재 나보다 조금 앞서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거나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혹은 그게 너무 펌핑이 돼서 너무 갭이 크다. 그러면 더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를 쓰거나 링크드인 뭐 타이틀을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 나보다 조금 나의 엑기스만 담다 보니까 조금 강력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사실 그게 브랜드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이런 제품을 만드는 뭐 사스 회사라든지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들도 나오지도 않은 제품을 셀링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 프로덕트의 비전이 그쪽이니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있는
조금 앞선 나를 그려가는 게 퍼스널 브랜드고 그 브랜드를 저는 만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고 회사 안에서도 그렇고 회사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끔 강의 요청 받는 게 이제 신입사원분들이 이렇게 뭐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부장님이나 뭐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어쩌라고 나는 여기 오래 다닐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스탠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아니거든요. 사실 그 관계도 나름 나의 좋은 이미지나 브랜드를 만들어가면 이후에 어떤 시너지가 날지도 몰라요. 사실 제가 첫 회사 때 팀장님, 부서장님 했던 분들이 지금 다 웬만한 바이오 상장사 대표라든지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오랜만에 송도 같은 데 가도 그냥 그런 분들이 이제 저의 예전 팀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나름 그래도 잘 뭐 아부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저의 브랜드를 갖고 회사 내에서 잘했던 것들이 이후에 그분들을 컨택했을 때 브라이언 기억한다 하면서 저한테 잘해주고 서로 이렇게 신뢰 있는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영민 님이 퍼스널 브랜딩은 어릴 적부터 겸손과 유교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컬처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와 겸손, 그리고 막 손 들고 막 발표하고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제가 대학교나 이렇게 학생들 만나러 이제 강연에 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줌으로 관계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막 질문하잖아요. 질문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대부분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도 되게 답변을 되게 쉽게 디자인합니다. 자, 오늘 예를 들어서 링크드인 강의를 할 때 링크드인을 써본 사람은 채팅창으로 1번을 적어주세요. 예, 안 써본 사람 2번 적어주세요. 이렇게 1번, 2번 굉장히 답변을 하기 쉽게 줘야 돼요. 그래야 인게이지가 좀 일어납니다. 예,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온라인 강의 팁이긴 하고요. 한국인들이 이제 그 브랜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 브랜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를 퍼스널 브랜드로 인지하지 못하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방향이 없으니까요. 내가 타인한테 어떻게 인식되고 싶은지가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건 reputation이에요. reputation은 평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의 범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reputation이 있고 identity, 현재 나, 정체성이 있고 가운데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브랜드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고 내가 타인한테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가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제가 그 커리어 코칭 회사의 한국 코치인데 미국에선 resume writer, 이력서를 고쳐주는 분들을 resume writer라고 안 하고 브랜드 엑스퍼트라고 불러요. 브랜드, 한 사람 한 사람을 브랜드로 바라보고 그 사람이 빛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메이킹 해주는 거죠. 스토리텔링하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해요. 그거 단순히 레즈메가 화려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화려해진 나를 내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링크드인 같은 거를 그래도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타이틀 만들어 놓고 타이틀이 현재 나보다 조금 앞서 있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스킬업을 하든 뭐 배움을 이어가든 그러면서 나의 브랜드 계속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그 브랜드를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회사 밖과 회사 안 다 브랜드는 존재한다. 내가 뭐 신경 안 쓰는 거는 그거는 이제 한국 스타일인데 신경을 쓰든 안 쓰든 나의 브랜드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관계의 사회성을 갖고 사회적인 어떤 울타리 안에 살아가기 때문이죠. 아까 그 바네사님이 정직하게 말할 줄 알고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지적할 줄 알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뭔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유능한 사람인 것 같고요. 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유능하냐라 했을 때 다 기준은 좀 다른데 이제 저는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준일님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고 제가 아까 채팅창을 좀 놓쳐서 보면 다시 이제 우리님이 아직 이러면 실패하더라는 필패 공식만 갖고 있는 것 같다. 성장 공식을 발견해 봐야겠다.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유능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질문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12가지 질문이 있어서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중간에 잠깐만요. 시아님이 이렇게 채팅창에 적어주셨어요. 타인에게 모든 답을 얻으려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을 거부하고 정답만 쫓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맞아요.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빠르게 정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답이 뭐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런 사고방식이 돼 있거든요. 극도의 효율성을 원하는 건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생략이 되고 과정을 음미할 줄 모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안해하죠. 빨리 답이 안 나오면은. 그리고 답이 있어야 전진을 합니다. 저한테 커리어 상담 오면은 대부분 이래요. 저의 커리어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에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그 가능성을 높여가는 거, 그게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도전해서 시도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으니까, 후회 없이 나름 도전하고, 그 가능성을 높여보자가 제 주로 이제 결론인데, 대부분은 그 가능성이 없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어떤 다른 뭐 이런 취업센터에서 이제 상담받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를 제가 어째저째 해서 한번 이직이나 뭐 커리어 피벗이나 산업 전환이나 직무 전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때 못했던 건데 그때 안 된다고 했던 건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할 때도 되게 위험한 게 이거는 이렇습니다라는 공식을 알려주시게 되면은 그 공식에 어긋나면 다 안 되는 줄 알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커리어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다양한 피벗 할 수 있고 뭐 해외 취업한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전문대 나와서 뭐 두바이의 블록체인 기업에 이제 해외 취업을 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우리가 막 정의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는 찾아갈 수 있죠. 뭐 링크드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직을 해서 이렇게 갔다라 그런 공식은 약간은 찾을 수 있지만 그것도 절대 공식은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공식과 정답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오류를 만들 수 있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니까 세상을 볼 때 너무 이제 희망이 없죠. 굉장히 냉소적이고 현실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원님이 시안님과 동의한다. 요즘은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 되게 뭐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힘들고 불행할 때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피하게 할지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게 꼭 뭐 게임이나 뭐 먹는 것처럼 뭔가 일차원적인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본인의 취향에 가까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글쓰기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기 표현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떤 겉핥기 대화가 아니라 조금 본질과 좀 깊은 대화들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좀 색채가 있게 그래서 약간 취향 같은 단어가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내가 취향이 있는가 나만의 취향을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건데 뭐 타인이 추구하는 혹은 뭐 세상이 추구하는 아니면은 뭐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 이런 거를 쫓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정의를 해야 그 가치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탄생하면 그걸 지켜주고 그걸 지키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나를 계속 도와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내가 지켰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나를 서포트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질문은 나의 value 항상 뭐 제가 모든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고요. 예, 이제 채원님이 강요한다 사람들이 삶의 공식과 정답은 없다. 커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공식을 찾아가니 힘들다. 그리고 공식을 검색하죠, 대부분. 뭐 유튜브에서 월 1,000만 원 버는 법, 1억 버는 법.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찾아요. 왜냐면은 결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공식을 이제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란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정답을 추구하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라 효율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효율의 그 역기능을 보시라는 거예요. 효율을 추구하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강의하는 게 훨씬 더 학생들한테는 도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효율적이지 않죠. 그럼 뭐 줌으로 하게 되죠. 그럼 저는 줌으로 하는 건 효율적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덜 도움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목표랑 그 효율이랑 가치는 효율이랑 가치로만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을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라는 건 서로 이렇게 충돌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잘 봐야 되는데 효율이랑 가치만 보고 우리가 선택하지 말자. 그 과정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희상님, 예, 가진 것을 나누신, 예, 나누는 게 저한테 또 쉐어링이나 밸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좋은 겁니다. 예, 저를 위한 저를 위한 겁니다. 타인을 향하기도 하지만은요. 음. 그리고 예나님이 자꾸 자문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다. 삶과 자칫 삶과 상황에서 휩싸여서 내 스스로 잊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아까 어떤 친구랑 얘기했던 건데 뭔가 마인드셋을 바꾸고 그 사람의 뭔가의 그런 가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제 당면한 상황도 좀 바꿔야 돼요. 집에 갔더니 가족이 또 뭐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회사 갔더니 나를 또 뭐 무시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마인드나 어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를 다 잡아도 다시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회사를 뛰쳐나가고 가족을 버려라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나의 어떤 마인드만 바꿔서 되는 거는 아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도 같이 환경도 같이 변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예, 어, 이제 지키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맞고요. 그다음에 원영님이 자신의 신념이 너무 강한 리더와 과정보다 결과를 추구하는 조직이 같이 하니 저는 힘들더라. 예, 신념이 너무 강해도 안 되죠. 왜냐면 자기 그게 너무 옳다고 믿는 거죠. 어, 그거는 이제 유연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이 강한 전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신념이 강하되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유연성이 없으면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신념이 때로는 누구를 힘들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까지 갖춰주면은 그 더 좋은 리더, 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질문, 이제 내가 정의하는 탁월함이란 무엇인가? excellent.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은 독인가? 예, 멀티태스킹은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카톡 하다가 뭐 슬랙에서 오고 뭐 오늘도 저도 라이브를 링크드인 라이브와 유튜브 라이브 두 개 동시에 송출하죠. 이미 멀티태스킹 하는 거죠. 싱글 태스킹 아니고.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협업 툴이 나오고 뭐 구글 도악 나오고 뭐 이런 다양한 툴들이 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뭐 잠자리에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안 들고 간다거나 그렇게 룰을 만듭니다. 룰을 만들어서 내가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뭐 9시 이후에 문의가 왔을 때는 다음날 오전에 답변한다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는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 휴대폰이 문제입니다. 이 디지털이 문제고 여기에 우리의 정신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사회성이 없어지는 거죠. 고립되고 요새 은둔형 이제 외톨이라든지 고립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에 사건 사고도 관련해서 일어났고 그것도 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기본 어떤 기능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디지털 사회가 주는 이면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링크드인 같은 SNS를 얘기하지만 SNS가 가지는 그런 이면도 있다. 중독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기나 질투 같은 감정을 만드는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왜냐하면 너무 자극적이니까 그런 것도 좀 얘기를 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 최근에 제가 여기 계신 나무 코치님, 시아 코치님을 통해서 명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시아 코치님 명상 프로그램 추천드리고요. 그 명상을 제가 이제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 명상은 뭐냐면 내가 눈을 감고 이제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그냥 흘러보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보통 막 아이디어가 생기고 갑자기 막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집중을 해보면 머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보통 그 생각이 오면은 다 잡아놔요. 이거 잡아놓고
5분 있다 이거 하고 냉장고 아까 청소하라 그랬고 청소한 다음에 뭐 메신저에 내가 누구 답변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이 막 잡혀 있거든요. 그걸 그냥 잠깐 놔버리는 거예요. 놔도 어차피 나중에 다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은 비워보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인도 출장을 2012년에 갔을 때 그 미국의 미국인이었는데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멕시칸 식당을 갔거든요. 그때 그게 맛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이제 칵테일 같은 거였는데 칵테일 여기 주변에 이렇게 소금을 또 발라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그 인도에서 미국인 대표님이 멕시칸 푸드 레스토랑에서 오더를 하고 옆 테이블로 가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무슨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엔 그랬지만 근데 그분이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분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잠깐 오더하고 10분 동안 명상을 하고 오는 게 이제 자기의 루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놀랐지만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은 현대인들이 배워야 될 하나의 기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뇌과학적으로도 베네핏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에 대한 생각이죠. 리더가 되어야 하나. 이게 뭐 MZ 뭐 이렇게 세대 이러면서 리더 만들려고 하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자, 생각해 보시면 25살, 뭐 늦게는 한 30살 정도부터 커리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과장, 한 7년, 그다음에 뭐 늦어도 한 10년 정도는 리더로서 안 살아도 돼요. 뭐 때로는 그냥 팀원으로서 살 수도 있죠. 근데 한 10년까지는 어쩌고 저쩌고 못하지 안 해도 되지만 그 이후에는 내 연차가 뭐 10년, 15년 이렇게 되면은 리더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뭐 매니저, 뭐 디렉터처럼 리더의 경험이 이 10년 빼고 나머지 30년, 40년은 다 리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리더를 거부한다 하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 순간을 내가 마주하지 않나요? 마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커리어를 쌓게 되면. 또 뭐 이렇게 저처럼 뭐 1인 기업을 하면 또 리더십이 이제 안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필요하죠. 왜? 내가 9 to 6 나의 삶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데 내가 통제한다는 것은 예,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내가 내 시간을 통제하고 나의 게으름을 통제하고 나의 어떤 정신력을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프리랜서가 어려운 이유거든요. 막 이렇게 되게 막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직장 열심히 다녔고 예전에 그 직장 다니는 것처럼 나와서도 잘하겠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아침에 무너지고 막 어디가 아프고 뭐 어디 뭐 피곤하고 그러다가 뭐 또 늦게 자고 막 루틴이 꼬이고 막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막 먹는 걸 또 막 라면이나 먹으면서 건강 관리 안 하고 이게 금방 무너져요. 그랬을 때 그걸 내가 탁 치고 해결할 수 있느냐? 대부분은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경영,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거의 24시간 하셔야 되는 게 프리랜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이제 나름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나름 이제 익숙해졌고 특히 이제 소속감 그게 없잖아요. 이게 혼자 일하면. 그래서 저는 다양한 파트너를 만들어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아이가 이제 함께 하니까 아이랑 자주 함께 한다거나 이러면서 또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또 찾아갑니다. 인간이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이 직업의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요새 그리고 뭐 재택근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재택근무하면은 뭐 필연적으로 편하긴 하지만 이 어떤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해도 많이 생기고 가볍게 그냥 오프라인으로 밥 한 번 먹으면서 풀 수 있는 것도 재택으로 하면 얼굴 어차피 서로 안 보고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신경질 냈으니까 나도 막 신경질 내고 이런 식으로 더 오해가 오해를 쌓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디지털이 나이스하고 디지털이 다 뭐 최고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효율의 가치랑 똑같아요. 효율의 가치로 바라봤을 땐 재택이 최고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어떤 가치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의견은 드리겠습니다. 예, 원영님, 자기 관리가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저는 비슷한 말인데 주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성,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마주하고 있는가.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주체성에 도달하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에 좀 가깝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포인트는 리더는 무조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 어차피 30년, 40년 리더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주체적인가, 내가 주체적으로 지내고 있는가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다음 무엇이 중요한가?
예, 그거 항상 생각해야죠. 어떤 게 중요한지. 그다음에 본질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대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제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런 거 자꾸 질문해서 객관적으로 나를 보려는 시선들을 갖추면 좋습니다. 그다음 내가 정의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뭐 돈 잘 벌고 뭐 그다음에 뭐 좋은 직장 가고 이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주했을 때 그다음에 목표는 뭐냐?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뭐 커리어 컨설팅이나 이렇게 문의 왔을 때도 이직을 했다 치고 그다음 목표는 뭐세요? 그러면 굉장히 목표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목표가 단순히 이직이 되면 안 되고 단순히 취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가 그걸 이뤘을 때 그다음을 자꾸 생각할 수 있는 게 찐 목표고 찐 성공이다. 저는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 뭔가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과정이에요. 내가 뭐 큰 타락하지 않고 지금의 어떤 열정으로 지금의 방식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적절하게 나를 컨트롤하면서 나를 관리하고 배움을 이어가고 그래서 적절한 성취감을 느끼면서 너무 큰 돈은 아닐지라도 적절하게 내가 돈도 벌 줄 아는 그런 쓸모를 키우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과정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생각하면 오히려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연예인이든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다 뭐 나이스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뭐 자살을 하기도 하고 다 가졌는데 아니면 뭐 재벌 아들 딸인데 막 인성이 쓰레기거나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공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부가 많은 게 성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은 가치를 품고 그거를 지켜가면서 나답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 뭐 각자 해석이 다를 텐데 각자가 정의하는 성공을 반드시 정의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회 없는 삶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선택을 많이 할 때 후회가 없 내가 선택하면 후회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가 없어야 나를 신뢰하게 되죠. 후회가 많으면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 이 바보 왜 그렇게 선택했어.' 하면서 나를 오히려 자기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자기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예. 그래서 나를 신뢰하려면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예. 그래서 자기 신뢰가 생기면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나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후회 없는 결정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는 훈련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묻어가지 말고 내가 선택해서 나의 기준을 자꾸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현재에 머물고 있는가? 굉장히 어렵죠. 나는 현재에 머물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자꾸 미래를 생각합니다. 예. 뭐 내일 뭐 하지? 뭐 오늘 뭐 먹지? 내일 또 뭐 발표 있는데 하면서 계속 미래를 걱정하고 특히 한국 분들은 이제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 완벽주의 때문에 더 힘들어하죠.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현재를 머문다는 건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아이가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 나비가 날아가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내가 이 모래를 발바닥으로 걷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굉장히 잘 사는 게 이제 아이고 아이는 항상 행복하죠. 왜냐면 현재를 즐기고 있으니까. 물론 걱정을 아예 안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투머치입니다.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명상 같은 것도 이제 현재를 이제 현재의 나의 호흡을 보는 거니까 현재를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음 챙김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 챙기는 거. 그래서 저도 뭐 숲에 가서 하루 정도 막 쉬기도 하고 카페 가서 뭐 책 읽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나를 너무 옥죄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휴식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번 예,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저만의 성장 공식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에 본인만의 성장 공식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질문이 답을 바꾼다. 이제 질문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려고 거의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려고 좋은 질문은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랬죠? 코칭처럼 행동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행동 변화를 만든다. 그래서 질문이 답을 바꾼다라는 사실 책도 있는데 좋은 질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저만의 성장 공식이고요. 그다음 10억 마인드.
많은 사람들이 뭐 부자가 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하잖아요. 근데 부자가 된 후에 돈을 많이 번 후에 뭘 할 건지는 정의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겠다, 부자가 되겠다. 이것도 하나의 목표긴 목표인데 그 목표 다음에 목표가 없다 보니까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허무함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부터 그냥 10억이 어디 내 통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뭐 부자 친구들이라든지 돈 많은 친구들한테 꼴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필요가 없거든요. 뭐 어쩌라고. 이런 방식으로 인제 그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들이 저를 더 좋아해요. 왜냐면 대부분 아부하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뭐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10억 마인드를 탑재하시면은 어 훨씬 더 협상에서 그다음 관계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의견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공식 두 번째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미래자, 나의 이제 미래의 나를 그려보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정의하는 미래의 나를 그리고 그거를 좀 당겨와요. 당겨오면은 지금의 나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future self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는 내가 정의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치를 탄생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농도를 키워가는 밀도를 키워가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실현해 준다. 그 포인트. 그리고 이제 물 좀 먹고 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벤치마킹. 벤치마킹은 뭐다? 이제 좋은 사람들을 이제 롤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들의 뭐 언어면 언어, 뭐 제스처면 제스처, 뭔가 내가 담고 싶은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연마하는 거예요. 내 걸로 그거는 만들어 달려.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거든요. 뭐 이렇게 뭐 발음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발음을 좀 따라해요.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뭐 제스처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제스처를 따라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나 말투나. 그래서 언어는 그렇게 벤치마킹 할 때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MBA 같은 걸 가면은 인제 기업 분석을 하거든요. 기업 분석 자체도 사실 벤치마킹에 가깝죠. 이 기업이 어떠한 성공 요인을 가졌고 어떠한 마케팅 전략으로 어떻게 석세스를 시장에서 이뤄냈는지 그걸 다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특성이나 그다음에 심지어 가치까지도 그 사람이 가진 가치도 내가 '아 저거 내 걸로 갖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내가 그 가치를 내 인생에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고민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제 최근에는 인제 건강이 중요해지니까 헬스라든지 피트니스 같은 가치를 저는 제 인생에 가져오는 게 하나의 목표고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그 가치를 굉장히 진하게 인제 실현하는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려고 노력해요. 그 과정에서 내가 보지 못한 시야로 그 가치를 내 인생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킹 전략도 저는 경영 전략의 하나의 포인트로서 많이 다루는 벤치마킹 전략을 인생에서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인제 내적 동기, 이제 나의 동기, 그다음에 이제 쓸모를 자꾸 키워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나를 이제 유지시킬 수 있는 거. 대부분 하다 말거든요. 그리고 뭐 도전을 해도 하다 말고. 그래서 저는 좀 지속할 수 있는 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지속하고 나면 성취감이 반드시 오고 대부분은 하다 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쟁자도 너무 어려워하실 게 없는 게 어차피 하다 말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그걸 가치를 못 느끼면 계속 떠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본질을 추구하는 거 본질의 반대말은 껍데기겠죠. 그래서 껍데기가 아니라 옥석을 내가 잡고 생각하는 능력. 그다음에 나의 철학과 원칙, 그다음에 자기 신뢰.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후회 없이 가다 보면 나를 자꾸 믿어 주게 된다. 뭐 요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리더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 뭐 정답은 없어요. 예 정답은 없고요. 그냥
성장 공식을 각자가 좀 만들어 보자. 그게 오늘의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유능함이라는 것은 뭐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못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운동 이런 거 되게 못하고요. 그리고 뭐 책 읽는 것도 솔직히 잘 못해요. 그렇게 막 엄청 제가 즐기진 못합니다. 예. 왜냐면 이게 그 사운드나 이런 비주얼에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의를 하나 테드로 보는 게 훨씬 더 저한테 기억이 빨라요. 제가 그 비주얼 캐치가 훨씬 잘 되는 거죠. 이걸 보면은 뭐 느린 거죠. 그러니까 다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스타일에 맞게끔 유능함을 길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릴게요. 사실 뭐 제가 커리어 코치로서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이제 레주메도 있고 뭐 잡서치도 있고 기업 분석도 있고 면접도 있고 다양한데 일단 이런 소프트 스킬 얘기를 많이 나누는 이유가 소프트 스킬이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이런 커리어 코치나 이런 분들은 막 resilience, 뭐 회복 탄력성, 그다음에 vulnerability, 뭐 취약성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취업에 성공하기, 취업의 비법, 뭐 이직 전략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결과 중심의 토픽들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강인함을 만드는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부족하고 인지도 부족하고 그걸 정의하기도 어려워지고 그걸 키우려는 생각도 거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스위스 회사에 일할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저의 이메일 리스폰스 시간도 측정을 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줬었고요. 그리고 어,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이 소프트 스킬을 평가하더라고요. 소프트 스킬을 막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런 거 더 잘하면 좋을 것 같아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체크해주더라고요. KPI로. 뭐 verbal communication, 뭐 written communication, 그다음 뭐 email response time처럼 뭔가 내가 어 그냥 뭐 매출 이런 것처럼 막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매니저가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것까지 뭐 나한테 간섭을 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나중에는 고맙더라고. 왜냐면 내가 더 나아지는 걸 많이 봤어요. 내 소프트 스킬이 하나하나 더 나아지니까 이런 걸 챙겨 주니까 내가 더 좋은 좋은 인플로이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 미경 님이 사람의 특성, 언어, 제스처까지 벤치마킹한다. 예,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빌 게이츠는 약간 톤이 하이톤이야. I think 하면서 이렇게 약간 타이톤, 이게 하이톤으로 가거든. I think the business is so important 하면서 뭔가 좀 하이톤으로 가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포인트를 내는 거를 그냥 그걸 아예 그 목소리를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를 캐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론 머스크는 약간 절어요. 약간 그러니까 I think it's very important because 하면서 이제 절어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제가 그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하는 그 사람을 마치 연기를 제가 따라하듯이 그 사람의 목소리나 톤이나 보이스 예를 들어서 뭐 신동엽 같은 경우도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다가 천천히 또 잠깐 호흡을 멈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고 그러니까 강약을 조절하는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각자의 그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모든 사람한테 다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나이가 저보다 훨씬 어려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한테 뭘 내가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마인드가 상대를 또 존중한다는 느낌을 주나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만난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게끔 저도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게 인제 뭐 진정성이랄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관계를 할 때 이제 먼저 저는 오픈 마인드 하려고 하고 그래서 먼저 좀 다가가려고 해요.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이 클로즈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오픈하면 그 사람도 오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서로 클로즈해서 만나면 서로 대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인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 만났을 때 '아 오늘 진짜 뭐 재미없네. 저 사람 괜히 만났네.' 뭐 아니면 '화가 나네.' 뭐 이런 경우도 간혹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서로 오픈을 안 했거나 솔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서로의 가치의 결이 굉장히 안 맞을 때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주제는 유능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유능한 사람이 되는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의 생각들 좀 많이 나눠 드렸으니까
각자가 유능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일단은 유능하다고 믿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 완벽주의가 한국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뭐 되게 굉장히 화려한 뭐 학력이든 뭐 경력이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하대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보는 거죠. 내가 뭐 된다고 하면서. 근데 그게 겸손이라는 게 때로는 이제 과했을 때는 내가 브랜드로서 기능하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브랜드는 조금 앞서 있는 나를 그려가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를 하나의 브랜드로 인지해서 그 브랜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제가 정리를 드렸고요. 조지문, good question. 그 다음에 my value. 그 다음에 protect your values. 그 다음에 growth formula. 그래서 성장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 안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게 조직 문화잖아요. 일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게 조직 문화거든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일할 거야. rules of behavior. 어떤 행동의 룰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조직 문화인데 그것처럼 나의 룰, 그라운드 룰, 나의 성장 공식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런 것들이 많을 때 내가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꼭 되게 막 아집이 있고 막 고집이 세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유연함만 갖추면 자기 신념 있는 분들 유연함 가지면은 그게 전혀 독이 되지 않아요. 유연해야 돼. 하지만 I may be wrong. 나 틀릴 수도 있어.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하지만 내 생각은 이래. 그래서 내가 생각을 표현해보고 그다음 뭐 글쓰기 같은 거 제가 굉장히 추천 많이 드리죠. 저도 실제로 글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식도 충분히 즐겨주시고 휴식의 가치를 전 지켜달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휴식하세요가 아니라 휴식이라는 가치를 지켜주세요. 예, 그거보다 중요한 가치가 많으니까 지켜주지 않는데 그걸 지켜주시면 또 얻는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렇게 가능하면 화요일날 10시에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주제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 녹화본은 브라이언 코치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뭐 리더십 얘기도 했고 링크드인 얘기도 했고 브랜딩 얘기도 했고 사이드 잡 얘기도 했고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저녁 되시고 저는 또 이제 쉬어야 되는데 원래는 또 이제 제가 발표가 하나 있어요. 이틀 후에 이제 글로벌 기업 워크숍에 또 초청이 돼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막 일에 미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을 이렇게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하고 쉴 때 쉬고 이렇게 또 육아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컴포트 존에 있지 말고 내가 익숙한 것보다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적당히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너무 큰 도전을 하거나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편안하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좀 익숙한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익숙한 방식의 도전.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도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컴포트 존, 내가 너무 익숙한 것만 하지는 말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데이비드님, 시안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인영님, 좋은 내용 공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 thank you everyone.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말, 영어로 be the change, be the change, 변화가 되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예, 지님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 또 화요일 날 저녁 10시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면 링크드인으로 메시지 주셔도 돼요.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한 주제도 제가 풀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또 한번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그럼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끔 좀 한번 제가 커리어 세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스스로를 믿어주시고 자기 신뢰를 쌓아주시고 자기 가치를 지켜주시고 더 나은 나 미래의 자아를 브랜드로 생각해서 그 브랜드에 다가가는 아까 그 오스카 상 받은 그 매튜의 말처럼 미래의 나아가 나의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everyone. 또 뵙겠습니다. Bye bye.